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확률적으로 높은 곳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밀리지 마시고 스스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사람과 이런 매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단타 매매도 숙련이 안 된 사람들이 함부로 하다가 바로 깡통 차버릴 수 있는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런 매매가 돌아갈 수 있고 지킬 거 지키고 숙련이 된다면 그 어떤 매매보다 안전하며, 제가 말로만 돈 벌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중요하다,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제 계좌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락장, 상승장, 손실 나지 않습니다. 100억, 200억 이런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냥 시장에 있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 한 명으로서 괜찮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매매와 사람을 조심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라도 깡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돈 벌어 논다 해도 결국에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한 방에 깡통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돈을 벌어 논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행동 때문에 깡통을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실제로 돈 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고수인 척 하는 사람, 이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현물 매매, 제가 하는 매매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선물 옵션은 하지만 일반 선물 옵션 이런 건 해본 적은 있지만 잠깐 재미삼아서 1계약 정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정도로만 해봤지, 이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익이나 손실도 난 적이 없고 아무런 성과가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선물 옵션 그리고 ELW, 그 외 다른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제가 현물 단타나 오버나잇 스윙 투자 이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업을 분석해서 저가에 잡는 가치 투자 방법, 아니면은 해외 주식, 그런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저평가 종목을 잡는지, 제가 실제로 돈을 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한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와서 차트만 보고 단타치를 한다면 당연히 망할 겁니다. 자기가 잘 살리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고수인 척 하는 사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 매수 유도.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조건 매수를 외치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타임머신 타고서 미래에 다녀온 게 아닌 이상은 이거 어디로 움직일지 귀신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것들, 황금선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신용잔고라든지, 제가 항상 말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이 자리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같이 대응을 할 뿐이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귀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지난 폭락장에서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3월에 폭락장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전에 전부 다 돈을 빼서 이 60조 원이라는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냥 무작정 매수를 유도한다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며, 이런 사람과 이런 매매는 여러분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잘 나가다가 한번 꺾였을 때 이때 매수 유도하고 이때 매수 유도했습니다. 매수 기회라 외치고 반등할 거다 외치고
결국에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여기서 맞췄기 때문에 그런 매매나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신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의 위험성을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매수 유도해서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엄청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떨어져서 여기서 매수 유도하고 매수 기회다. 무조건 매수 기회다. 유도하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 결과로 봤을 때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매수 기회.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현재 수급 상황이랑 이 신용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들도 파악하지 않고서 그냥 뭐 잠깐 떨어진다고 매수 기회를 외치게 된다면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매수를 유도한 사람은 당연히 초고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도 떨어지면 매수 유도할 것이고 또 반등했으니까 대단해 보일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가 계속되게 된다면 맞춘다 하더라도 결국에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냥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기적으로 폭락장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 찍고서 눌렸다고 매수 유도, 폭락. 여기서 잡은 사람들 전부 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잘 나가다가 잠깐 음봉 뜨니까 매수 기회라 생각하고 매수했던 사람들. 여기서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뭐 몇 년치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패턴도 똑같습니다. 큰 폭락장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사람들.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칼날을 잡아서 깡통 찬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매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폭락장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 폭락장을 맞게 된다면은 뭐 이런 거 한두 번 맞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매매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그냥 잠깐 떨어진다고 바로 매수를 해버리는 이런 매매를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폭락장 때문에 한 번 미끌리게 된다면 신용을 쓴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당할 것이고 그동안 벌어 놓았던 돈 뭐 몇 년치 버티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그 돈들 전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맞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시장은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수급이 좋지가 않으며 우리나라 시장 항상 이 코스닥 기준으로 오를 때마다 바이오주들 거품으로 오릅니다. 모든 업종에서 탄탄하게 수급을 받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오르는 게 아니라 바이오 거품으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서 그 바이오 거품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9월 16일 장 끝나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의심스러운 음봉이 떴다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이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며 저도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거라고는 이때 당연히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점에서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힘이 꺾이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에서 힘이 끊기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뿐 제가 증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를 안다면은 저는 현물보다 선물 옵션을 했을 것이며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잠깐 쉬어가야 되는 자리구나. 조심해야 되는 자리구나. 아니면 여기는 뭐 매수 기회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마다 전부 다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 형성하고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지켜준다면 다시 이 고점을 지켜주는 종가를 형성했을 때는 당연히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기에
뜨시기에 그때부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뭐 그 뒤에도 항상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자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지켜주는 자리라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손절은 빠르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확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반등하고 나서 3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랫꼬리로 지켜줄 때 여기까지만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이때 스윙 투자로 접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하지만 접근한다 하더라도 증시가 여기서 다시 떨어지게 이게 아랫꼬리가 달린 저점을 다시 깨버리게 된다면 이때는 바로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올라갔던 자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켜주었다면은 여기서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이게 아니라 다시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악재입니다.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떨어지면은 그냥 무조건 매수를 유도하는 사람은 그거를 맞췄을 때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 유도해서 맞추면 당연히 그 사람이 고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도 싸게 살 기회다. 또 여기서 매수 유도해서 반등하면은 그 사람이 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상황이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폭락장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확률적으로 높은 곳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밀리지 마시고 스스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